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진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 3,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 시리즈의 세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자, 진인당님 소개와 오늘 책 소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또 유명한 작가 선생님 이야기 중에서 그림책 이야기로 또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박완서 선생님, 아, 어, 박완서 선생님 책 가지고 왔어요. 박완서 네, 선생님이 그림책이 여러 권 있어요. 글책도 여러 권 있으시지만 네, 그림책도 여러 권 있거든요. 그래서 박완서 시리즈를 엮어도 음, 음, 이 박완호 선생님 책은 정말 책마다 정말 괜찮거든요. 그리고 음, 또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림 작가도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음, 그림 작가도 되게 유명한 작가라서 나중에는 그림 작가로 이름으로도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고, 음, 박완서 선생님 책으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음, 어, 둘 다 매력 있는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한번 음,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림책은 손이에요, 손. 보면 할머니의 손과 아가의 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이 되게 예뻐요. 어, 아마도 아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이 글의 내용이 해피엔딩일까, 새드 엔딩일까, 요거를 좀 감안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박완서 선생님의 손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런 계단으로 시작이 돼요. 이런 계단 어디서 어떤 연상이 되시나요? 지하철 같은데, 지하철에서 음, 내려서 지금 막 지상으로 올라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일부의 요 사람들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음, 여기 음, 이분은 지하철을 타러 가시는 음, 분이겠죠. 음, 보시면 할머니, 네, 약간 박완서 할머니를 연상하는 음,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요. 오늘은 내용이 좀 예뻐서 그림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보면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날 내가 지하철을 타고 외출할 때였어요.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아이 손을 잡고 탄 엄마가 앉았어요. 응, 노약자석에 앉았어요. 엄마가. 응, 아이를 데리고. 보면 이렇게 손이 나오고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응. 아이는 너댓 살 되어 보였어요. 그 귀여운 아이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내 손만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죠, 아이가. 할머니 손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응, 당돌한 질문이지만 귀엽기도 해서 성의 있게 대답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넌 내가 할머니인 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주름이 많으니까. 그래, 맞았어. 오래 살면 남들이 할머니라는 걸 알아보라고 주름이 생기는 거야. 아줌마나 언니들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음, 아이는 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엔 또 아이가 또 물어봐요. 이렇게 보면서. 할머니 손을 또 유심히 보면서 또 물어봐요. 할머니 손에는 왜 이렇게 핏줄이 쭈글쭈글해? 어, 울퉁불퉁해. 핏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대답을 해줘요. 이건 핏줄인데 네 몸에도 있어. 그런데 너는 예쁜 살 속에 숨어서 안 보여. 그런데 할머니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 왜 필요해? 어, 너는 주사 맞을 일이 없고 주사 맞기 싫어하지. 그러니까 너는 꽁꽁 숨겨져 있고 할머니는 주사 맞을 일이 많으니까 주사 맞기 쉬우라고 바깥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할머니가. 음, 이 센스 와, 보소. 그죠? 와, 이렇게 해요. 어, 이렇게 해서 막 대화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림책이 음. 화사하죠? 음. 어, 내가 말대꾸를 해주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묻고 또 물었어요. 나도 계속해서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어느 틈에 죽이 잘 맞는다는 거를 느끼고 재밌어 하고 있었어요. 이제 때마침 또 아이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있는 반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반지 놔주면 안 돼요? 어, 아이가 어리광을 부렸어요. 나는 웃으면서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이 할머니는 이 반지를 빼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반지를 빼줬을까요? 안 빼줬을까요? 이 뭔가 다음은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 같은데요. 음, 어, 반지를 빼서 이 할머니는 아이한테 한번 껴봐라고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선생님? 반지, 반지를, 반지와 상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아이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무슨 상황이 생겨서 이거를, 그 음, 대화를 방해한 거 아닌가? 갑자기요, 그림이 되게 잘 펼쳐지거든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예쁘게 음, 펼쳐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 네. 장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음, 어, 엄마가 내려버리나?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섰어요. 음, 그리고는 어, 자기의 목적지가 아닌데 아이를 끌고 성큼성큼성큼 입구로 가버려요. 음, 아이가 할머니하고 노는 게 싫었나 봐요. 음. 그리고는 지하철이 멎자 아이와 엄마가 황급히 내렸어요. 아이가 나를 자꾸 돌아보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향해서 웃는 얼굴로 배웅해 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팬딩처럼 끝날 것 같아 보였는데, 그죠? 그죠. 왜 그랬지, 엄마가? 어, 그거의 복선은 맨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음, 나는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음, 데리고 온 엄마도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누가 뭐라 했나? 노약자석에 앉았다고? 응? 아닐 거예요. 아이가 그럼, 모르는 할머니랑 자꾸 얘기를 나누니까 자꾸 음, 신경이 쓰였을 거고 불편했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 그냥 생각에 맡기는 거네요. 어떤 상황을 그렇죠. 이야기해 어. 주기보다는. 보면 첫 번째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이가 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와서 딱 이렇게 앉아요. 엄마가 이렇게 음, 다리 꼬고 앉아서 음, 계속 음, 아이의 행동을 관찰을 하죠. 어. 음,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이한테 한 번 더 껴봐. 이렇게 해서 음, 빌려주려고 했는데 음. 이렇게 하고 데리고 나가버려요. 갑자기 막 마음이 몽골몽골 했다가 응. 짜장면이 나오니까 갑자기 턱 하죠. 갑자기 턱해졌어 정말. 어, 정말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예전에 음, 응, 제가 우리 아이 큰아이 키울 때 그런 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 하나만 있었을 때. 그러니까 큰아이가 한 4살? 4살쯤 되었을 때쯤이었거든요. 아이랑 저랑 아이 아빠랑 셋이서 롯데리아를 갔어요. 음, 어. 우리 아이가 소프트콘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소프트콘을 사려고 줄을 이렇게 서고 있었는데, 뒤에 할머니가 우리 아이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자꾸 말을 거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거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답을 안 하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렇게 배웠나 봐요. 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 무안해 하시는 거예요. 음. 너무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무안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아빠 옆에 있을 땐 얘기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음,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이랑 좀 어 다른 라인의 이야기겠지만 그런 음,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 음, 음. 우리 아이는 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하다가 딱 이렇게 터뜨린 내용이잖아요. 음. 음. 그런 것처럼 이 엄마도 되게 불편한데 말은 못하고 그 반지까지 뺏어 주려고 한번 음. 아이에게 껴주려고 하니까. 자꾸 스킨십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음, 하니까 왜 아이한테 음, 아이 만지려고 하고 쓰다듬으려고 음, 하고 막 이렇게 음, 하니까 음, 그게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음,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치. 어. 할머니 입장에서는 예쁘다고 "너 참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거 간식 같은 것들도 나눠 줄 수도 있고 어 음,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해 버리면 '되게 무안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동화책은 제목이 네 소원이었잖아요. 소원. 이 동화책을, 그림책을 만나면 만날수록 약간 어떤 음. 느낌이 드냐 하면은 음. 굉장히 그림책은 입체적인 사고를 하게끔 만드는구나. 음.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적을 때는 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 뭔가 기승전결이 있게끔 음. 글이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구나라고 끄덕끄덕 돼야 되잖아. 일반 네. 텍스트는, 일반 책들이 네네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림책이라는 것은 묘한 매력이 음.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환경교육하면서 요즘 환경교육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통합적 교육이구나.' 하나만 알아서 하나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만 요렇게 전달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조합을 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그거를 내가 살고 있는 시스템 안에 적용시키게끔 하고 음, 요런 생각들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게 환경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강사들이 하고 있는 PPT에서 이렇게 PPT를 띄워서 뭐 기후 변화가 어째요 저째요 하는 그런 일반적인 수업보다 진짜 내가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음, 문제를 이게 문제라고 인식시키고 음, 이거를 음, 해결 방안을 찾게 하고 음, 약간 그런 작업이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로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제가 이 그림책이라고 하는 도구가 너무 유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그런 점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서 이제 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책을 딱 보니까. 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음, 진짜로 어 이 진짜 손이라는 하나, 손에 껴있는 음, 반지라는 음, 매개체, 이 혈관, 튀어나와 있는 음, 혈관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음, 대답이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되다가 정말 노인의 문제, 어, 음, 사람 간의 음. 대화 문제,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 어, 생각할 수 있게끔 확 확장을 시키잖아요. 너무 덜컹했어요. 아까 그 장면을 보고 그쵸? 저는. 마음이 좀 약간 덜컹 이런 느낌이 음. 들었는데, 음. 되게 신비롭다, 그림책이.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입체적이다. 이게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음. 어, 박완서 선생님의 글도 그랬고,
또 그 작가님, 아까 그림 작가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그림도 그렇고, 와, 이게 굉장히 조화롭네라는 음, 생각을 네, 하는 오늘 또 생각이 많아지는 음, 박완서 선생님의 손이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이제 유명한 작가 시리즈 한 권을 남겨두고 있는데 다음 네. 주에 또 또 막 기대가 또 이렇게 막 풍성해지는데요. 다음 주는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이게 3주에 걸쳐서는 우리나라 네. 작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음, 다음 주는 외국 작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 보려고요. 그러니까 외국 음, 작가가 썼는데 이게 그림책이야. 어, 어. 또 아마 기대되는데요. 대부분 에세이 많이 읽으신 분은 아실 음, 거예요. 그분 하면. 이 음, 사람 하면, 이 사람 진짜 멋있는 여자 작가였거든요. 어? 이 사람의 작가로서의 어, 에피소드도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음. 그 그림책 들고 다음번에 작가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명한 작가 시리즈, 에피3 유명한 작가 시리즈의 세 번째 책 이야기, 박완서 선생님의 손이라는 그림책 소개해 주었습니다. 진당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